핵심을 말하는 힘, 요약력. 자, 이제 실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 그죠?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아래 글을 읽고 이 글을 요약해보는 이제 그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출처는 처음 읽는 음식의 세계사, 이제 미야자키 마사카치, 그리고 탐나는 책이란 곳에서 2021년 출판된 책이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이걸 선택하게 된 모티브는 유튜브에 이제 이윤규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요약 정리한 걸 보고 제가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마인드맵을 활용한 요약 방법, 마인드맵을 활용한 요약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10세기 중반 이후 궁정 요리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18세기 중반 무렵에는 오트 퀴진이라고 불리는 세련된 맛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때 읽으시면서 또박또박하게 읽으시고요. 그때 가급적이면 시간을 한번 재십시오. 시간을 재보시면 자, 요게 총 몇 글자이고 그럼 내가 몇 글자를 읽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복사지 A4 용지에 뽑으면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내가 A4 3분의 1 정도 내용을 말할 때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약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프랑스 요리 10세기 중반 궁정 요리 이렇게 요약을 했고, 그래서 이 원문은 214글자인데 요약은 50글자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요 내용과 저는 또 이것을 하는 과정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요약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암기 또는 숙지해서 발표해야 돼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요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여러분께서 발표를 해야 돼. 그럼 어떻습니까? 이 원문 214글자 이 내용을 암기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내용 또는 이 마인드맵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이 마인드맵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고 명료하고 잘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이 원문을 가지고 마인드맵으로 요약하고 마인드맵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마인드맵을 켰어요. 자, 우선 마인드맵을 딱 켜고 나니까 잠깐만요. 제목을 넣으라고 그러네요. 제가 여기다 프랑스 요리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10세기 중반 이후 궁정 요리를 중심 발전했고를 컨트롤 C에서 제목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를 합니다. 그 다음 또 18세기 중반 무렵에는 오트키진이라고 쓰는 맛을 확립해서 컨트롤 C에서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붙여넣기 기능. 제가 이제 자동 붙여넣기 기능을 쓰기 위해서 여기 가서 잠깐만요. 이 F6번 키를 딱 눌러서 제가 자동 붙여넣기 기능을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도 단축키를 많이 써가지고요. 네, 자, 자동 붙여넣기 기능을 제가 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우수성. 보세요. 그 다음 숙성된 소스. 쭉 읽어보니까 요리사가 쓰는 독특하게 생긴 흰색 모자는 당대의 유명한 요리사 마리 앙투아 카렘. 고객이 쓴 하얀 모자를 보고 흉내. 그러면 요리사 모자 마리 앙투아네트 카렘. 그 다음에 흉내. 근데
흉내냈어요. 고객이 쓴 하얀 모자. 예. 자, 어찌 보면 지금 274글자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마인드맵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 붙여넣기 기능 빼고요. 자, 숙성된 소스, 프랑스 요리 우수. 프랑스 요리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숙성된 소스, 이렇게 옮기고요. 그 다음, 요리사 모자. 근데 이거는 요리사 모자를 같이 쓰는 게 좋겠네요. 예. 그래서 요리사 모자를 제가 컨트롤 X를 하고요. 여기 가서 컨트롤 V를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요리사 모자라고 글자 딱 치워졌어요. 그러면 마리 앙투아네트 카렌 흉내 고객이 쓴 하얀 모자. 뭘 흉내냈다는 얘기예요? 고객이 쓴 하얀 모자를. 자, 마리 앙투아네트 카렌이 흉내 뭘 어떻게. 자, 요리사 모자는 마리 앙투아네트 카렌이 흉내냈다. 누구를? 고객이 쓴 하얀 모자를. 자, 제가 아까는 이렇게 10세기 중반 이후 공룡교를 중심으로 발전했고를 문장 전체를 통째로 제가 복사해 왔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요리사 모자 부분은 제가 단어 중심으로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이 요약 능력이 자꾸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아랫부분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다시 이걸 한다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잠깐만요. 제가 다시 F6번 키를 누르고, 예. 11세기 중반 이후 공동요리 중심 발전. 예. 자, 18세기 중반. 예. 맛을 확립. 예. 오트 퀴진. 좀 더 상세하게 한다면, 자, 이걸 이제 정리할게요. 10세기 중반 공동요리 중심 발전. 18세기 중반 맛을 확립했다. 오트 퀴진이라는 이름으로. 오트 퀴진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요. 예. 식사법, 요리 등 정돈 등 프랑스 요리의 원형. 오트 퀴진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요리의 원형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오트 퀴진이란 프랑스 요리의 원형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제가 또 식사법, 요리법, 식사 예절 등, 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요약하는 능력, 요약력이 발전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께서 요약 능력이 발전하지 않으면 제가 처음에 했던 거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이제 제가 복사해서 메모장을 가지고 올게요. 자, 메모장에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자, 11세기 중반 이후 공동요리 중심으로 발전. 예. 해코까지는 안 해도 되죠? 그럼 10세기 중반 이후 공동요리 중심으로 발전.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예. 10세기 중반 이후 공동요리 중심으로 발전. 자, 요 문장은 어떻게 한번 쪼개볼까요? 어떻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전 이렇게 한번 요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세기 중반 무렵 오트 퀴진이라고 불리는 세련된 맛을 확립했다. 뭐가 더 중요한 단어인가요? 중반 무렵에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이렇게 18세기 중반 무렵 세련된 맛을 확립. 그 세련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오트 퀴진. 오트 퀴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죠? 예. 오트 퀴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식사법, 식사 예절 등.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메모장에 정리를 하면서 칸 띄우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자, 이것을 가져다가
제가 프랑스 요리의 메모에 넣고 다중가지 붙여넣기라는 기능을 쓸 거예요. 다중가지 붙여넣기. 다중가지 붙여넣기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Shift 딱 누른 다음에 다중가지 추가 컨트롤 V 딱 해주면 자, 이렇게 제가 여기서 그죠? 이렇게 칸 띄우기 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18세기 중반 세르던 마술 확립, 오트 퀴진, 식자재 요리법, 식사 이절 등. 자, 이걸 지우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세기 중반 이후, 그 다음에 18세기 중반이 그 다음 가면 되겠네요. 예, 이건 이제 중복된 거니까 제가 여러분 작성을 이해도 없게 중복한 거니까 생략하고요.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테두리 이런 모양을 제가 한번 쑥 바꿔볼게요. 프랑스 요리에서 딱 이렇게 넣으면 요거를 제가 도형 서식에 가서 다른 모양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을 바꿀까요? 기호에 가서 제가 도형 가서 한 요런 모양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좋습니다. 도형 서식 빼고 크기가 각각 다르네요. 그럼 제가 디자인 가서 크기도 한번 맞춰보고요. 자, 프랑스 요리 보니까 10세기 중반 이후 모양을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그죠? 또는 이런 모양을 바꿔도 되고요. 자, 테두리 보기 쉽나요? 그럼 테두리 바꿀게요. 제가 도형 서식 가서 특정되고 이어서 도형 빼고 자,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전체 펼쳐보기. 또 도형 서식이 있네요. 도형 서식. 자, 모양을 오토키 준 다음으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거 괜찮네. 그죠? 이렇게. 좋습니다. 10세기 중반 이후 공룡요리 중심 발전, 18세기 중반 마술 확립했고, 오토퀴진, 프랑스 요리의 원형이고, 식자재, 요리법, 식사 예절 등. 프랑스의 요리 우수성은 숙성된 소스. 요리사의 모자는 마리 앙토네트 카렘, 흉내냈다, 고객이 쓴 하얀 모자를. 이건 어법이 안 맞으면 바꿔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꿨어도 좋겠습니다. 또 아까처럼 흉내냈다, 고객이 쓴 하얀 모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다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되셨으면 자,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인드맵을 보고 여러분께서 이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즉 스피치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스피치를 해보십시오. 네, 자, 프랑스 요리는 10세기 중반 이후 공정 요리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18세기 중반에는 맛을 확립했는데 오트 퀴진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프랑스 요리의 원형이고요. 식자재, 요리법, 식사 예절 등입니다. 또한 오늘날 프랑스 요리의 우수성이라고 한다면 숙성된 소스가 이 맛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요리사의 모자는 오늘날 전 세계 요리사들의 쓰고 있는 모자의 이 원형은 이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 카렘이 고객이 쓴 하얀 모자를 보고 흉내낸 것에서 오늘날 다 이렇게 이제 유행하게 되고 오늘날 요리사의 모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때 말하는 방법은 지금 저처럼 팩트 중심으로 하셔도 좋고요. 또는 감성 중심으로 하셔도 좋겠죠. 말하는 순서를 이렇게. 자, 프랑스 요리 있잖아. 오늘날 전 세계 요리사들이 다 쓰는 모자가 프랑스 요리에서 시작됐대. 이 마리 앙뚜아네트 카렘이라는 사람이 고객이 쓴 하얀 모자를 보고 흉내내서 그때부터 모자를 썼고 그 사람은 아주 프랑스의 괜찮은 요리사였는데 이런 식으로 요리사의 모자부터 흥미를 끌기 시작해서 얘기하셔도 좋고요. 여기에 감성적 요소를 더해서 감성 중심으로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일하거나 이럴 때는 팩트 중심, 이성 중심이 더 많이 필요를 해요. 하지만 고객과 대화를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감성형 접근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성형 접근을 한다고 해서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다 보면
고객이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렇게 요약된 팩트 플러스해서 감성 요소를 더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말을 잘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요약력이다 플러스해서 이 말하는 스킬, 감성형 요소를 더하신다면 여러분은 말을 참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문을 요약해 봤고요.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자, 이 요약된 마인드맵을 보고 여러분께서 스피치하는 능력을 키우신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밑줄 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내용을 보고 밑줄 치라 그러면 온통 다 밑줄 쳐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다 밑줄이야, 다 밑줄. 그런데 지금 저와 했던 것처럼 이런 요약하는 훈련이 되면 자꾸 이런 요약력 훈련이 되게 되면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만 쫙 밑줄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밑줄 쳤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하나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요? 밑줄 친 이후 책의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책 오른쪽에 여러분이 밑줄 친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이 책을 다시 한번 들춰볼 때는 우선 이쪽 여백. 자, 지금 제가 화면에는 이렇게 오른쪽 여백만 썼지만요, 필요한 경우는 책의 왼쪽 또는 위쪽 사이사이 등등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만 먼저 보게 되면 프랑스 요리, 10세기 중반 궁정 요리, 18세기 오트 퀴진 확립, 숙성된 소스, 요리사 모자, 마리아 앙투아네트 카렘 흉내.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고 밑줄을 치고 오른쪽에 이렇게 메모, 즉 적자를 했는데 한 달쯤 뒤에 이 책을 펼쳐봤는데 오른쪽에 내용을 읽었는데 흉내가 무슨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여기를 보면 되잖아요. 내가 흉내라고 썼는데 이거는 고객의 하얀 모자. 그러면 다시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흉내 밑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고객의 하얀 모자 이렇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다음번에 여러분께서 다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 오른쪽만 쭉 내용을 읽어도 이 왼쪽에 214글자가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 214글자를 여러분 암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또한 이 서술된 이 내용을 암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볼게요. 암기하는 데는 어느 게 제일 좋나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거 또는 원문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거, 또 오른쪽에 이렇게 요약된 거, 그리고 이런 마인드맵 이렇게 텍스트로 요약된 거, 어느 게 여러분들 딱 한눈에 보기에 다시 기억을 떠올리는 데 좋나요? 네, 이렇게 마인드맵 식으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책에는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간이 있지 않은 이상. 자, 그러면 이렇게 책 오른쪽 여백에 이렇게 써놓게 되시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책의 오른쪽 이 내용만 봐도 이 내용 전체를 다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책을 읽으신다면 왜 갑자기 요약력 얘기하는데 책 얘기가 나오죠? 요약 잘하는 거고 독서하고 다르지가 않네요. 자, 여러분께서 책을 하나 읽어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신다면, 이렇게 메모를 하신다면, 그죠? 적는 독서, 쓰기 독서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읽은 책이 훨씬 더 여러분의 책 독서 효과가 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핵심을 말하는
핵심을 말하는 힘, 그 실전, 그 프랑스 요리의 요리 한 토막을 가지고 요약하는 힘, 또 책을 읽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